자, 오늘 선생님과 나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교권 보호 관련된 교육을 하게 된 우리 학교의 인성교육부의 안민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될 이 교권 보호 관련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 비해서 변한 학교 현장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교권 침해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교권 침해를 하게 되면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를 같이 배워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면서 오늘의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한 학교 현장에 대해서 같이 보죠. 과거의 학교 현장을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지금 사진에서처럼 학교에서 학생을 통제하고 지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체벌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되게 많이 맞으면서 학교 생활을 보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오늘날 지금의 학교 현장은 이제 체벌이 사라졌죠.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혜성이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혼날 때 있어? 네. 기억나는 체벌이 있을까? 그렇게 뭐 체벌 그렇게 하고 이러면 그 매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래 손 들고 있는 그런 거예요. 손 들고 무릎 꿇고 앉아갖고 있는 거. 별로 안 셌네요. 네네. 지각하면은 선생님이 벌써였던 것 같아. 이렇게 손 들고 때리지 지각하면. 않았나요?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자로 때려도. 체벌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사랑의 매라고도 그랬잖아요. 손바닥 맞는 거. 당연하다지 맞았어요 그때는. 방망이를 많은 게 있었어요. 그걸로 한 100대 맞았어요. 성적이 떨어졌다고. 시험을 못 봤거나 그다음에 준비물을 안 가져왔다 하면은 자 있어요. 요만한 거 30cm 자 그거를 세로로 세워가지고 그거 진짜 아프거든요. 그걸로 딱 때리면 복도에 다 엎드려 놓고 선생님이 회초리로 엉덩이를 다 일일이 때리셨던 거. 같이 맞았던 친구들이 옆에 다 있었던 거니까 덜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분이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나만 맞는 것도 아니고. 많이 맞았고 뭐 체벌이 너무 당연한 거였어서 저희 부모님은 네가 맞을 짓해서 맞았겠지 약간 이런. 여기 허벅지가 그 방지턱이 생길 정도로 맞았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맞으면은 그냥 무섭기만 했죠. 오늘 또 맞아야 되겠구나. 그 유독 많이 맞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봤던 것 중에 좀 셌던 건 뭐가 있을까요? 좀 이제 아이들이 반항심이 있으니까 화가 나서 막 대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뭐 엄청 주먹으로도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주먹으로 어디 때렸나요? 주먹으로 주로 얼굴을 가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선생님의 화를 돋구는 친구들은 그냥 손발 가는 대로 싸가지 없는 새끼 하면서 뭐 따귀를 때린다던가 손으로 빰 이렇게 그냥 막 때려요 그냥. 머리며 머리 뭐 한마디로 두들겨 맞는다. 진짜 강목? 당구대 하키 스틱으로 살점이 뜯어지는 친구들도 있었어서. 사정없이 이렇게 때리시기도 하고 견디라고. 진짜 아파가지고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새파랬었어요. 그래 너 이리 와봐 이러면서 발로 엉덩이를 꼬꾸라지면 다시 일어나라고 그래서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너 같은 게 커서 뭐가 될 것 같냐, 뭐 그따위로 살 거면 자퇴해라 뭐 이런. 체육 시간에 그거 저 다닐 때는 그래도 체벌이 많이 없어졌을 때여서고 몽둥이로 때린다거나. 그 정도까지 맞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장난으로 손바닥 그냥 툭 약간 그 정도. 본 적도 없어요? 네. 때리는 선생님은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주로 호통을 치시거나 수업이 끝나고 따로 부르셔서 따로 훈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달 청소 시키셨어요. 남아서 청소하고 가거나. 청소보다 더 센 거 없어?
청소가 제일 센 거예요. 그럼 만약 선생님이 시윤이를 때리면 어떨 것 같아? 갑자기 막 지각하거나 뭐 그런 걸 안 가져오는 게 되게 무서워질 것 같아요. 신고할 것 같아요. 무조건 신고를 하고 증거물 남기고 증언 확보하고 해서. 근데 예전에는 다 때렸잖아요. 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왜 그 당시 어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시윤이도 그때 태어났으면 맞아도 별 생각 안 들었을까? 아니면 어땠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옛날에는 그게 원래 때리는 거로 알고 태어났을 거니까 요.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지도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벌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다들 이제 체벌에 의존을 했었고, 선생님도 이제 학창 시절에 거의 뭐 많이 맞으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었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지를 않았었어요. 그냥 선생님 학교에서 때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저 역시 이제 처음에 교단에 나왔을 때 선생님도 체벌을 했었어요. 내가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배웠고, 내가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말을 안 듣거나 이제 수업 시간에 통제해야 될 학생이 있을 때는 체벌을 하는 게 나쁘다라는 생각을 딱히 해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다들 체벌에 이제 의존을 하다가 2010년부터 갑자기 체벌이 금지가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체벌을 정당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다들 체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을 통제해 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체벌을 전부 일괄적으로 금지시켜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체벌을 대체할 만한 다른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통제 수단,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학교 현장에 자리를 잡지 않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체벌이 사라져 버린 게 문제가 됐던 거죠. 왜냐면은 선생님들 다 체벌에 많이들 학생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걸 의지해 왔었는데, 체벌이 금지되니까 학생들을 통제하고 지도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지게 됐고, 이에 따라서 교권 침해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저지르게 되는 교권 침해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나 지금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교권 침해는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 2,500건, 600건 정도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데요. 2020년에 갑자기 이제 줄어들었어요. 이때 뭐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줄어든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교권 침해 사례가 이제 좀 적게 발생했던 거죠. 그러다 다시 2021년이 되니까 이제 대면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이제 교권 침해 현황이 증가하는 추세에 이제 있게 됐죠. 10년간 교권 침해로 인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선생님들의 상담 건수가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들만 보면은 야, 교권 침해 되게 많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권 침해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이제 교권 침해가 어떠한 그 원인들로 구성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건데, 의외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교권 침해 중에서 절반 이상은 학부모님들에 의해 발생하는 교권 침해고요.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일으키는 교권 침해는 한 11%, 12% 그 정도로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죠. 어떠한 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면, 주로 이제 많이 차지하는 게 수업 활동이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그러니까 수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의 교권 침해가 52.6%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따르는 게 폭언, 욕설, 협박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언어적인 어떤 교권 침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두 번째로 많았는데 한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제 전국에 발생하는 여러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를 종합해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교권 침해가 가장 흔할 것 같다라고 해서 각색된 영상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이걸 같이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이러한 것들이겠구나라는 걸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9년 이전에 통관부에서 조선총독부로 변경, 그리고 조선폐역령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자, 착표고 수업 집중합니다. 영철아, 수업하기 힘드니? 제가 뭘 어쨌다고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네가 이렇게 떠들면 다른 친구들 수업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에이씨. 네, 지금 보면은 방금 이제 영상을 보면은 이제 저런 사례들이 이제 교실 현장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교권 침해라고 이제 보고 만든 영상인 것 같은데요. 영철에 대해 급발진하고 있죠. 저는 저런 상황을 제가 학교 현장에서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막 선생님이 이제 딴짓하는 학생에게 영철아 공부하기 힘드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저만 갖고 그래요라고 막 대꾸를 한다든지 아씨라고 이제 선생님 앞에서 이제 막 욕설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를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생각보다 이제 저런 사례들이 좀 흔하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교권 침해가 발생해서 안 되겠지만 저런 이제 교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 이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 그걸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알아보게 될 건데요. 이 체벌이 금지가 되고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이끌어 나가기가 많이 힘들다. 학생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자 2016년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줄여서 교원지휘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 법의 어떤 내용이 뭐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유명무실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자 2019년에 이 법을 좀 개정시켜서 강화했는데요. 이 법에서 이제 강화된 내용이 어떤 거냐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중에서 형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처벌하겠다. 두 번째가 학생의 어떤 교권 침해 내용 중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세 번째로는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 중에서 정보통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게 이제 2019년에 개정되어서 강화된 교원지휘법의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로 학생이 이제 교권을 침해했을 때 선생님을 이제 때렸을 때 또는 선생님을 협박했을 때 또는 선생님을 모욕하거나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또는 선생님의 물품을 파손시켰을 때 자 이런 경우에 이것들이 전부 다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형법을 위반한 거에 이제 그걸로 봐서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막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쌍욕을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법으로서 처벌받게 되는 행위로 보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 이것도 이제 내용이 되게 복잡한데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막 선생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든지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 안 되겠지만은 또는 선생님의 신체 부위를 터치하는 그런 어떤 추행 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성폭력 범죄 행위로 봐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정보통신만 이용 촉지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위반된 내용을 했을 때도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사진을 찍거나 선생님 수업하는 영상을 찍어 가지고는 그걸 뭐 SNS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게 정보통신망법을 이제 위반한 걸로 봐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선생님의 정당한 수업 활동, 이게 일종의 공무집행이라 볼 수 있는데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선생님을 성희롱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교권 침해로 봐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이 법의 교원지휘법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영철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장난치지 말라고 수업에 집중하라고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왜 저만 갖고 그래요? 아이씨 뭐 이렇게 부당한 언행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 교원지휘법에서 다루고 있는 네 번째 기타의 어떤 수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봐서 역시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법에서 내가 처벌된다고? 근데 나는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안 받는다 그러던데 뭐가 맞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촉법소년이 뭐냐?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이제 학생들을 우리가 촉법소년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만 13세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자, 그럼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그럼 나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나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거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근데 보호처분이 이제 말만 들으면 뭔가 보호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처벌로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보호처분이란 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게 일종의 처벌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보호처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1호부터 10호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보면 다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8호, 9호, 10호는 특히 소년원에 보내는 거거든요. 소년원에 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신체적 자유를 강력하게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 내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생일이 지났으면 그때부터는 촉법소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교권을 침해해서 아까 전에 형법을 위반했다든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별법을 위반했다든지 정보통신망 보호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은 강력하게 형사처벌이 돼서 뭐 좀 무섭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감옥에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전국에서 많은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은 이게 수사기관의 고소나 고발, 즉 이 형법이나 기타 등의 법에 따라서 형사처벌해달라고 이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1년에 교육부가 파악한 교권 침해 현황이 2269건인데 이 중에서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례는 10건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냐? 이거는 이걸 뭐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한다고 해서 뭐 거기서 받아들여주지 않냐? 그게 아니죠. 법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생님들 되게 착하십니다. 본인의 교권이 침해당했어도 내가 이걸 갖고 이 학생을 고소하거나 또는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을 때 이 아이가 형사처벌 받게 돼서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내 고소 때문에 미래가 망가지지 않을까? 내가 선생님인데 내 제자를 한 번쯤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러한 어떤 생각 때문에 실제로 본인의 교권이 침해당해도 이걸 수사기관에 고소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전국에 10건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교육부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생들 자꾸 봐주시면은 자꾸만 더 교권이 침해가 되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관용을 베푸지 마시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게 고소해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잘 못하세요. 제가 만약에 생각해봐도 제가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저한테 막 욕설했다. 제가 되게 화가 나겠죠. 근데 이 아이를
아까 모욕죄 같은 걸로 내가 형법을 위반한 걸로 해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느냐? 야,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선생님인데 이 아이를 내가 고소했다가 이 아이가 혹시라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면은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착하시다 보니까 학생의 미래를 걱정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잘 못하시고 이걸 오히려 악용해가지고 내가 어차피 까불거나 교권을 침해해도 선생님이 날 뭐 신고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교권 침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원하진 않으시더라도 이 학생이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하는 교육적인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교육적인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들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거예요. 이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소해가지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은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학교에서 이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이 학생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특별교육 이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좀 출석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요. 학급 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강제 전학이나 퇴학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중학교, 마포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다 보니까 퇴학은 되지 않죠.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강제 전학,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다 아까 얘기했던 교원지휘법 제18조에서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미래를 어떻게 막 망치는 게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깨닫고 반성하게 하는 교육적인 조치로서 얼마든지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들이 되겠죠. 자, 앞으로는 이 밖에도 생활기록부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려진 조치사항을 기재하게끔 하겠다라는 내용도 이제 교육부를 통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네, 앞으로 학생이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문제 상황을 기재하게 됩니다. 교육침해 활동을 예방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보호자들 역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수업 중인데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충전하고 때로 몰려나와 교사를 폭행하고 약 올립니다. 제대로 된 수업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교육 활동을 침해하면 교사가 학생을 즉각 분리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교권 침해 시에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을 교실에 두고 피해 교사에게 휴가를 내도록 해왔습니다. 나아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적시됩니다. 생활부 기재가 학생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불복 소송이 남발될 거란 우려도 나왔지만 교육부는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찬성이 압도적이었다면서 학생부 기재 기준은 의견 수렴 뒤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를 여러분들의 입시 자료로 활용되고 또는 취업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는 생활기록부에까지 이제 기재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2023년 안에 저게 결정이 돼가지고 학교 현장에 이제 내용이 전달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했을 때 선생님이 교육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용을 베풀어 주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치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형법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으신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니까 강남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이 선생님을 이제 인터넷에다가 이제 그 욕설하고 막 그
비하하는 말을 써가면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선생님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시고는 이 학생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인터넷 같은 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뭔가 내용을 남기는 거는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고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명예훼손 자료로 삼아가 증거로 삼아서 고소를 하니까 경찰에선 이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부모님이 와가지고는 선생님 보고 제발 한 번만 선처해달라 그러는데 이 선생님이 나는 봐줄 생각이 없다.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알아서 가라. 그럼 내가 뭐 지금 고소한 걸 내가 취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절대 봐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학교 마포중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을 막 고소할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강하신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착하시고 마음이 여리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봐 여러분들을 좀 봐주고 관용의 자세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마포중학교 선생님들만 믿고 너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까불거나 교권 침해한 활동들 해서는 안 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교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선생님들을 존중해야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학생과 선생님이 모두 존중받는 학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게 제일 좋은 학교죠. 이상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고 선생님의 인권도 중요하죠. 우리 모두의 인권이 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사회하고 역사를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사회 2권의 첫 번째 단원을 보면 인권 단원이 나와요. 인권 단원에 보면은 천부인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인 인권은 누군가가 챙겨주는 권리가 아니에요. 천부, 하늘이 부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이 갖고 있는 이 권리가 바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권한인 인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학생으로서의 인권, 선생님이 교사로서 갖고 있는 인권, 모두가 인간으로서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모두가 다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권이 이렇게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은 통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핸드폰만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수업 시간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잠을 잔다든지 이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쓸 권리, 여러분들이 잠을 잘 권리를 인권으로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냥 내버려둘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여러 권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수업이라고 하는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통제를 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이라는 거고 그게 학교 현장의 어떤 필요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통제 과정에서 통제를 당하는 학생들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또 수업 시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서로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전문가들은 학생과 선생님의 라포 형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라포라는 게 뭐냐면은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여러분들, 학생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쉽게 말해서 친하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교육적인 통제를 위해서 잔소리할 때 여러분 들으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고 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가벼운 농담을 하더라도 선생님도 기분 나쁘지 않고 서로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라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관련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욕정이 할머니가 하는 고깃집이 새로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말에 가족 모두가 모여서 외식을 가족이 갔어요.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기다리지 않고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곧이어 욕정이 할머니로 느껴지는 분이 다가오시더니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으셨어요. 썩을 것듯이 바쁠 때 와가지고 앉아있구만. 실제로 손님에게 막말하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원래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할머니와 나이 차이도 많아서 아무렇지 않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문제였어요. 뭐야 얘 할망구야! 뭐야 이거 할망구야!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 지자 욕쟁이 할머니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저희 할아버지가 연세가 훨씬 많아 보였거든요. 잠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막말 배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몇 번을 반복해서 할아버지께서 너 몇 살이야? 너 몇 살이냐고! 소리치던 저희 할아버지가 이기셨습니다. 그때부터 욕쟁이 할머니는 다른 테이블에 가서는 저것들이 뭔 구경 났다고 쳐다보고 있는겨? 그냥 쳐먹어! 막말을 하시다가도 저희 테이블만 오면 완전 표준어로 고기 왔습니다. 된장국은 조금 있다가 가져다 드릴게요. 불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이다 있습니까? 네. 뭘 쳐다봐 이 자식들아! 하시는데 정말 웃겼습니다. 자, 이 영상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라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고깃집에 많은 손님들은 평상시에 이 욕쟁이 사장님하고 라포가 형성돼 있으니까 욕쟁이 할머니의 이 욕을 듣고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 오신 이제 할아버지 처음 오셔가지고 욕쟁이 할머니하고 어떤 라포도 형성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막 욕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충분히 라포가 형성이 돼 있으면은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너 임마 너 태도가 왜 그래 임마 너 바로 앉아 임마 이렇게 던지는 통제의 어떤 잔소리에도 학생이 기분 나쁘지 않고 선생님 말을 잘 따르는 거고, 역시 학생이 이제 선생님에게 선생님 오늘 수업 말고 다른 거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라포가 잘 형성돼 있으면은 선생님이 기분 나쁜 수업 방해 이제 얘기로 들리지 않고 그냥 재밌는 농담으로 들리면서 야 그래도 수업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기분이 좋고 행복한 학교가 되고 서로가 존중받으려면은 이렇게 교사와 학생 간의 라포 형성이 되게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마포 중학교는 제가 인근의 다른 학교들이나 다른 학교 선생님 또 다른 학교의 학생들 얘기를 들어볼 때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포 중학교만큼 선생님과 학생 간의 라포 형성이 잘 된 학교가 잘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 간의 사이가 너무 친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정말 적은 학교 아닌가. 학생과 선생님 간의 라포 형성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포중학교 이미 서로가 라포 형성이 잘 돼서 서로가 존중한 학교인데 더욱더 서로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가 되려면은 지금보다 더더욱 선생님과 학생의 라포 형성이 더 긴밀하게 잘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진 보세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선생님과 학생이 다 한박 웃음을 짓고 있죠. 아마도 라포 형성이 잘 돼가지고 저렇게 서로 즐겁게 어깨 동무도 하고 재밌게 지낼 수 있는 행복한 학교 현장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교도 지금도 그러한데 앞으로 더욱더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존중받고 행복한 마포 중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제가 기대해 보면서 오늘 길었던 이 교육을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상입니다.